눈, 코 같이 하냐 따로 하냐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얼굴 구조도 다르고 나이, 성장, 지금 현재 사는 상태라든지 뭐 직업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답으로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을 굳이 꼽자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제 조카가 쌍꺼풀이나 코 수술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질문 항상 상담실에서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쌍수는 한국인들 많이들 하실 거고 하는 김에 코까지 한 번에 싹 끝내고 싶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또 직장인분들도 연차 자주 내기 힘들다 보니까 기왕 한 번에 할까 이런 고민들 하시고 지방에서 멀리 오시거나 혹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여러 번 나눠서 하시기 힘드니까 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을 한 번에 끝나면 이제 편하고 또 따로 하면은 이제 두 번 하다 보니까 힘들 것 같고 이 정도 문제로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조카분처럼 아직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이 나이에 따라서 뭐 성장 상태라든지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 가치관, 부모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볼 필요가 있겠고 직장인이라면은 뭐 연차,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대면하는 직종이냐 아니면 뭐 사무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고려해볼 변수들이 좀 많아지는 거고요. 또 지방 해외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동 거리나 교통 비용에 따른 비용, 일정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서 오늘은 이제 눈, 코 같이 그리고 따로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구조적인 부분부터 본인들의 현실적인 부분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조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왜 자꾸 눈과 코를 따로 보지 말고 여기 한 덩어리처럼 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상중 하면 중에서 이 해박적으로 눈썹부터 이 인중까지 이 중안면이라는 구역이고 중안면이 인상을 가장 결정하는 위치예요. 그 인상을 결정하는 중안면의 위치에서 가장 중점인 게 결국 이 눈과 코예요. 이 눈과 코의 어떤 안쪽 끝 위치부터 이런 거리, 비율, 코 시작 지점, 끝나는 거, 콧대 높이, 라인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인상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만 바꾸면 눈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눈 모양과 이 위치가 변화하면서 전체의 비율도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코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코 높이라든지 길이를 손대게 되면은 코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눈 사이 간격이라든지 여기서 풍기는 인상 이런 균형감들이 같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앞트임과 코의 이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눈 안쪽을 좀 더 열게 되면서 눈이 시원한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눈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앞트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코가 있는 이 미간 쪽의 간격도 줄어들고 눈 앞머리가 특히 이게 갈고리 형태의 분들은 살짝 아래쪽 안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리도 좁아지고 눈 안각도도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코 수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조금 더 콧대가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밋밋했던 느낌이 뭔가 여기가 좀 더 구성졌다 아니면 콧대가 좀 더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거꾸로 코가 많이 낮았던 분들이 콧대 끝끝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에 기둥 하나가 좀 세워지면서 인상이 전체적으로 또 또렷해질 뿐만 아니고 눈도 특히 멀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이에 뭔가 되게 평평하게 밋밋했던 분들이 뭐가 생기니까 훨씬 더 구성지면서 모아지는 효과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도 전체적으로 뭔가 눈도 멀리 떨어지고 콧대 낮을 때는 굉장히 밋밋해 보이다가 코 하나만 높여줘도 전체적으로 눈, 코가 같이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눈과 코 수술을 할 때 눈꺼풀, 쌍꺼풀 라인, 코는 높이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볼 수 있는 파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정면에서 이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눈과 코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세트로 묶여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도 눈만 할 거예요, 뭐 코만 할게요 이렇게 오셔도 거울 같이 보면서 필요한 분들은 눈과 코를 같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학생이든 연차 아껴야 되는 직장인이든 이제 공통으로 깔고 가야 되는 전제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구조적으로 눈과 코는 원래 한 덩어리 구조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눈이랑 코를 따로 수술했을 때 좀 어색해지거나 좀 아쉬운 경우도 있나요? 물론 꽤 있죠. 제일 흔한 게 이제 학생 때 일단 쌍꺼풀이랑 앞트임부터 먼저 막 세게 해놓은 다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코를 나중에 오시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눈 자체는 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도 또렷하고 앞트임도 꽤 열려 있고 이제 본인은 만족을 하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코 뭐 성형해서 예뻐지고 자기 친구들 분명 콧대 없었는데 생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코를 디자인하려고 뭐 정면과 옆모습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코를
코를 높이게 되면은 이 비율상 이게 안 맞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시원한 라인으로 하고 너무 앞트임을 많이 했는데 여기 여유 공간이 적게 되면은 코를 정작 많이 올리면은 오히려 눈이 몰려 보이거나 아니면 코가 너무 분필코처럼 좀 또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비율을 고려해서 코를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아웃라인이 코가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면은 또 안 어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이 후회하시는 경우 꽤 많이 봤고요. 또 반대로 코만 먼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연차가 아까운 직장인 분들은 일단 코가 좀 뭔가 오래 걸리니까 이때 연차 있을 때 충분히 해놓자. 눈은 뭐 상대적으로 빨리 빠진다. 이래서 이제 코만 먼저 해서 많이들 이제 만족해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전에는 눈과 코가 다 동양적에서 같이 어울리셨던 분들이 코만 딱 세워버리니까 아, 저 이제 눈이 좀 뭔가 맹해지고 흐려 보여.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눈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었는데 코가 존재감이 너무 빡 부각돼 버리니까 눈이 상대적으로 죽어서 이제 뒤늦게 다시 쌍수나 앞트임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앞트임이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를 많이 세우고 코끝 많이 내리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코 주변 피부가 앞트임으로는 많이 없애버렸고 아래쪽으로 몽고주름이 더 당겨지면서 많이 열려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눈 안쪽 흰자가 과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시선이 너무 몰린 것 같다, 인상이 세고 날카로워졌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눈만 코만 이렇게 따로 보고 이 부위를 예쁘게 이런 목표로 들어갔을 때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는 어색한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든 이 눈, 코를 개별 파츠가 아니고 한 구조 안에서 같이 보면서 오늘은 어디까지 바꿀지를 정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원장님 요새 눈이랑 코가 좀 다 기본이 되다 보니까 둘 다 언젠가 하게 될 거라면 어떤 걸 먼저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눈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코를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일단은 학생이면 거의 무조건 눈을 먼저 코는 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쌍꺼풀은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완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 중학생들도 하는 이유가 그게 가능해서인 거고, 코는 뼈나 연골을 건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해야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눈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인 직장인은 그런 성장 변수는 없다 보니까 보통은 그래도 붓기에 민감한 눈을 먼저 정리하고 그 인상에 맞춰서 코를 나중에 맞추는 순서를 일반적으로는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뭔가 코를 올렸을 때 눈에 맞는 라인이 뭐 달라진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변수에 따라서 코가 조금 더 낫다고 권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눈이랑 코를 한 번에 수술하게 됐을 때 좋아지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눈코를 동시에 한다는 거는 단순히 두 개의 수술을 하루에 몰아서 한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얼굴 가운데 구조를 한 번에 설계하겠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이 눈만 보고 쌍꺼풀 라인, 앞트임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앞으로 가지게 될 코의 높이, 라인, 뭐 길이, 비순각, 중안면 입체감 이런 거를 다 같이 한 세트로 놓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 짧고 눈 시야가 조금 넓으면서 코까지 낮은 분이 있다고 할게요. 이분한테 앞트임만 세게 들어가게 되면 눈만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평면적인 인상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 눈과 코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앞트임은 꼭 여기가 넓다 해서 엄청 쳐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하고 대신 콧대와 코끝을 입체적으로 세워서 이 입체감으로 보완해서 눈, 코 비율을 맞춰서 이런 조합을 짤 수가 있어요. 또 똑같이 눈을 키워도 코와 비율을 맞춰서 키우느냐, 코는 나중에 생각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꽤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앞트임의 정도와 코 높이를 서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에 대해서 실리콘을 어느 두께로 쓸지, 뭐 코끝 각도를 어떻게 각도를 내릴지 이런 계획이 잡힌 상태에서 앞트임과 쌍꺼풀 라인을 잡게 돼야지 나중에 코까지 올리고 났을 때 뭐 눈이 너무 몰려 보인다든지 앞트임이 세 보인다 이런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학생 때 앞트임 먼저 끝까지 열어놔 버려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얼굴도 좀 길어지고 볼살도 빠지고 이렇게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아 이제는 내가 코를 꽤 세워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코를 충분히 세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눈을 도대들고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수술로 플랜을 잡을 때면은 이런 정면, 45도, 옆모습 다 같이 놓고 눈, 코를 하나의 입체 구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났을 때도 그런 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너 쌍수했네, 코했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게 느낌이 좋게 바뀌었다, 인상이 또렷해졌다 이런 식으로 남들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디자인은 확실히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수술을 같이 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회복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같이 했으면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 눈, 코 따로 수술을 하게 되면 2번 하셔야 되다 보니까 회복 과정도 2번 거쳐야 되고 부목실밥 이런 것도 2번 거치고 약 드신 것도 2번 거치고 이러니까 수술 하나당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후 이런 것 정도로 이제 강한 붓기, 멍 이런 것들이 한 차례 겪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는 뭐 학교, 특히 회사인들은 학생들 좀 방학이 때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수술을 한 번에 묶게 되면은 초반에는 오히려 사실 더 힘들어요. 큰 붓기도 더 심하게 오고 큰 붓기 기간도 며칠은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실밥 뽑고 이제 그런 회복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을 2번 내는 이런 번거로움을 많이 없앨 수 있고 회복 면에서 한 번만 고생하는 좀 수고로움을 좀 덜 수가 있죠. 흉터 관리도 마찬가지로 연고 바르고 자외선 차단하고 붓기 멍 관리 이런 루틴도 큰 붓기가 빠진 이후로 좀 오랫동안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 세트로 끝낼 수 있으니까 좀 간편하죠. 또 특히 직장인 분들은 이제 연차도 2번 길게 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실 테고 지방분들은 또 KTX 타고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치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다음 치료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2세트로 반복하는 것보다 한 세트가 나을 거고 해외분들은 뭐 비행기도 타고 숙박비까지 드니까 당연히 한 번 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이 비용도 당연히 각각 하나씩 하는 것보다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다 이게 비용 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수술실 관리라든지 마취 관리, 재료비 관리 이런 기본 비용 측면에서 당연히 2번 각각 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경우가 비용도 절감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도 한 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원장님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눈은 이 병원이 잘하고 코는 이 병원이 잘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병원에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많던데 꼭 한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어요. 뭐 원칙적으로 꼭 무조건 같은 병원이다 뭐 이런 법은 없고요. 다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눈과 코는 결국 구조적으로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한 명의 원장님이 눈과 코를 종합적으로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는 게 훨씬 조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 원장님 따로 코 원장님 따로 해서 눈 원장이 그럼 코 못하냐 코 원장이 코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장님들마다 미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분한테 어떻게 어울리겠다 어떻게 조화롭겠다 이런 게 다 조금씩은 사고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의사가 판단하에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눈, 코 같이 하냐 따로 하냐 정답은 없어요. 이 사람마다 얼굴 구조도 다르고 나이, 성장 아니면 지금 현재 사는 상태라든지 뭐 직업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답으로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을 굳이 꼽자면 이거예요. 성장기 학생이라면 눈은 일단 먼저, 코는 나중에. 그리고 이미 성인이고 직장, 뭐 생활 패턴,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이라면은 눈, 코를 한 구조로 설계해서 한 번에 하는 거나 한 번에 꼭 하기 어렵다면은 동일한 원장님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패키지니까 할인 많이 할까 이런 게 아니고 내 얼굴 구조, 내 일정, 회복 여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본인한테 맞는 플랜인지 꼭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